명장 초대석이라는 것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명장다우신 분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초청을 해서 스포츠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는 거고요. 첫 번째 초대한 분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오셨는데 스포츠 마케팅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고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하셔서 처음에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심상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정치외교학과를 나오셨는데 스포츠에 발을 들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스포츠를 한 건 아닌 건 틀림없고요. 왜 했느냐 하면은 좀 근본적인 원인은 스포츠에 미쳐있는 사람이 때문에 했다. 워낙 하는 거 좋아하고 보는 거 좋아하고 그 고등학교 때도 공부하다가 스포츠 뉴스 시그널 나오면은 1초 만에 뛰어가서 텔레비 앞에 앉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스포츠 뉴스 다 보고 학교 다닐 때도 항상 농구장에만 있어가지고 특기생이냐 그 정도로 저는 스포츠에 미쳐있던 사람이거든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고 상황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정치학교로 나와서 모교에서 정치학 석사하고 박사 공부하러 유학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좀 이제 텀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가 99년 시기적으로 우리가 IMF 경제위기 맞고 다시 벤처붐이 있는데 우연히 이제 제 후배를 만난 지금 교포거든요.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휴학하고 나와서 그 자기 골드만삭스 옛날 동료들끼리 지금 뭐 예를 들면 다음 커뮤니케이션 같은 걸 잘 만든 거예요. 그 친구가 한국 대표를 맡았는데 한국에 살아본 적도 없고 말도 못해요. 와달라고 해서 그 일을 돕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뭐 벤처붐이라는 게 없었다면 시간 못할 텐데 새벽 3시까지 테헤란에 그냥 건물들에 불이 안 꺼지고 사람들이 눈이 번쩍번쩍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던 시대였고 정말 수십 년 된 전통 산업보다도 인터넷 기업이 갑자기 뭐 회원 몇십만 모았다고 시장 가치가 더 커지고 세상의 가치 체계가 바뀌는 느낌 받았어요.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 그리고 권력 지도도 바뀌고 그래서 야 이거는 박사를 한다고 그 좁은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고 보낼 때가 아니구나. 나도 뭔가 여기서 혁명 대열에 참여하자. IT를 아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IT가 퍼스트 웨이브고 바이오가 세컨드 웨이브였으면 서드 웨이브는 이제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다 생각을 하고 여가라는 게 세계 3만 불 시대에 올라가면 당연히 큰 산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게 이제 스포츠라는 필드였고요. 스포츠 플러스 시티즌 스포츠에서 스포츠의 시장에 있는 모든 참여자, 스포츠의 소비자, 스포츠 시민들의 가치를 발굴하고 키우고 개발하고 세상에 전파하는 기업 스포츠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우리가 회사 시작해서 10년 정도 지나니까 처음에 수익 모델을 잡고 살기 위한 일을 했을 때는 정신이 없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 게 맞나? 내가 스포츠를 갖고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런 좀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됐는데 스포츠라는 것이 세상에 주는 좀 본질적인 가치와 이 시장과 산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고 그 포인트에서 제가 이제 정치학을 한 특히 이제 국제관계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의 도움받는 포인트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사실은 세상의 어떤 컨텐츠나 분야보다 스포츠가 글로벌하거든요. 피파나 IOC만큼 한 가지 제가 전 세계의 룰을 정해서 꽉 잡고 있는 모든 국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오르가니제이션이라는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스포츠야말로 전체의 판을 읽고 이것들이 생존해 나가는 그 과정을 전략적으로 관찰해야 쫓아갈 수 있는 인더스트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학이나 국제관계학 전공자로서의 이 스포츠 산업을 바라보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한 것에 기반한 접근을 하려고 사업 10년차 이후에 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지금 산업에서 생각하시는 부분들 어떤 점이 굉장히 아쉬웠다 뭐 이런 점이 있으신가요 혹시? 제일 아쉬운 거는요 거버넌스입니다. 우리나라 스포츠가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말씀드린 월드컵 포함한 여러 가지 메가 스포츠 다 했죠. 그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런 많은 자원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많은 대기업들이 프로 스포츠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산업적으로 고도화되지 않고 있다. 투입되는 자원 자체는 큰데 이들의 의도 자체가 좀 소모되고 많은 구조로 쓰고 끝난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많이 후원을 하지만 성적에서 끝나고 이거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직은 많이 보이지 않고 프로 쪽에 있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제 리더십들이 정말 자기 커리어의 끝에 와서 마지막에 은퇴하시길 직전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멀리 보고 여기에 대해서 나의 그 인생에 큰 걸 걸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 굉장히 단시간적이고 큰 사고 안 나는 식의 그런 성적 위주의 안정적인 운영을 짧게 하고 나가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메가스포츠 쪽에서도 되게 이제 공무원 조직이 들어와서 올림픽 월드컵 치르고 일부 민간 전문가는 단기적으로 쓰고 이 행사가 끝나면은 다 어디로 없어져 버리거든요.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기회 요인은 여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해요. 대표님이 지금 현장에 계시니까 젊은 친구들이 과연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많을 것 같거든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많이 뽑아보고 뭐 간단히 이제 멘토링을 할 기회도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요즘 대학생들 연령대 젊은 친구들이 정형화된 스펙의 경도가 돼 있다. 저희가 사실 찾는 사람은 정형화돼 있지 않은 사람, 자기 스토리가 있고 뭔가 나만의 경험이 있고 연령이 가지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점과 캐릭터를 가진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학생 할 때 많이 보고 가서 경험하고 부딪혀보고 실패해보는 경험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요즘은 입시 과정서부터 그래 스펙해서 굉장히 이렇게 정형화된 그 패턴의 숙제를 채워 넣어야 평가받는 식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들었고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나만의 스토리와 캐릭터를 만들어라. 그리고 자기만의 관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지금까지 한 20년 하셨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난 진짜 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것도 저는 사실 찾고 있는 답이기도 한데 무조건 한번 꼭 해보고 싶은 일은 제가 스포츠에서 산업다운 산업을 한번 만드는 일을 해보고 싶다. 우리나라 프로스포츠가 어떻게 보면 실업 야구의 태를 많이 벗어나고 있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보는데요. 존재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의 기업체로서의 프로구단, 구단이 만들어내는 어떤 산업적인 가치, 소비자로의 팬,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구단으로서의 가져야 될 사회나 시장과의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프로페셔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굉장히 유리한 게요. 모기업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을 해왔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롱텀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추진을 할 수가 있는 환경이에요. 다른 나라의 프로리그에서는 있지 않은 환경이거든요. 못하면 망하거든요. 환경적인 장점을 활용해서 제가 가진 경험과 지나간 인사이트를 한번 제대로 부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보고 싶은 게 꼭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나와주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